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엿새째 양측 사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합하면 사상자 규모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며칠 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거라면서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그 배후로 꼽히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조건 없는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옛 트위터 X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X가 글로벌 수익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무는 첫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마스가 오늘 13일의 금요일을 지하드의 날로 선포하면서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유대 커뮤니티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많이 형성돼 있는 남가주에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장에는 장터 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한인과 타인종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중에 헐리우드 배우 노조와 제작 대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배우들의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인 삼가와 웨스턴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치안당국이 조직적인 절도당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하원 대혼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혼란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내년도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 목표치 2%보다 높은 3%대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연방의회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전술핵 실험을 준비 중일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한 해에만 17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첫 입장인데 여당에 내실 있는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항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첫 타격이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애틀란타를 3대1로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내셔널리그는 필라델피아와 애리조나, 아메리칸 리그는 휴스턴과 텍사스의 챔피언십 시리즈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튀니지와의 A매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2골에 힘입어 4대0 대승을 거두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 지하드의 날 팔레스타인 전 수장이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일단 중동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촉발된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사상자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총 4,000톤가량의 폭발물을 담은 폭탄 약 6,000발을 가자지구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0발이 넘는 로켓포가 가자지구에서 발생됐습니다. 양쪽을 합하면 사상자 규모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보복 의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다라고 하마스를 향해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대변인 리차드 헥트 중령은 정치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마스를 겨냥한 지상작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군은 시리아를 지원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견제하기 위해 종종 시리아를 공습하고 했습니다. 공습하고는 했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하마스와 전쟁 와중에 시리아의 자국 영토로 다수의 박격포가 발사됐다는 점에서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방 측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두둔하면서도 갈등 봉합을 위한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만남에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미국이 확고히 지지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민간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마스 공격에 따른 민간 인명 피해를 비판하는 동시에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검토 중인 이스라엘도 함께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쟁법을 따를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며칠 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거라면서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입니다. 가자지구 인근의 접경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이스라엘 병력이 총 집결해 있습니다. 전투 지시만 떨어지면 바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36만 명의 예비군의 총 동원령을 내리고 지상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And Hamas should be treated exactly the way ISIS was treated.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며 전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엔 직원들에 대한 대피 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 유엔 측은 이스라엘이 지상 공격을 실행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피난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 상황. 유엔이 마련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는 피난민들은 이번 명령으로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마스는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소개령은 선전전이자 심리전일 뿐이라며 가자 지역 주민들의 피난을 막고 나섰습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마저 인간 방패로 악용하는 것이라는 비판 속에 가자 지구에서는 혼란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24시간 이내 대피령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거라며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뭘 하려는지 이해는 한다면서 진짜 표적인 하마스로부터 민간인을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호셰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다가올 군사작전에 대비해 민간인이 떠날 수 있도록 당연히 사전 경고가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처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00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며 24시간 안에 약 100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그 배후로 꼽히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는 조건 없이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다만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주변 나라들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동했습니다. 미국이 택한 팔레스타인 현안 논의 대상은 하마스가 아니라는 걸 상징하는 행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know Hamas doesn't represent the Palestinian people or their legitimate aspirations to live with equal measures of security, freedom, justice,
opportunity, and dignity.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를 비롯한 5군데 아랍 국가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하마스 고립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하면서 확전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이번 무력 충돌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에 대해서도 8조 원 규모 원유 수출 대금을 다시 동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 이스라엘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무기 지원에 조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무력 사용을 우려하는 서방 일각의 목소리에 이스라엘 전폭 지지로 답한 겁니다. They would do the right things in the prosecution of their campaign. We will make sure that we will leave it to them to define what their operations are going to look like. 다만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는 게 백악관 설명입니다. We support safe passage for civilians. Civilians are not to blame for what Hamas has done. They didn't do anything wrong. 긴박한 중동 정세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봉쇄와 응징엔 신속한 반면 민간인 피해 대책에선 상대적으로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 국방장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국방장관으로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이스라엘에 직접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은 전쟁 속도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확전을 겨냥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격했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안보 공약을 지키고 자원을 투입할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전쟁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또 이면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일부러 민간인을 공격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은 복수가 아닌 결의의 시간, 공포가 아닌 목적의식을 가질 시간, 항복이 아닌 안보의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에 유럽도 지지와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인들과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서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과 함께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지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봉쇄에 따른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벌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민간인 사망자,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상전 돌입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마스로부터 전례 없이 잔혹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지녔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멈추도록 러시아가 중재자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마무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옛 트위터 X에 대해서 유럽연합 EU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X가 글로벌 수익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무는 첫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10입니다. 무장군인이 로켓포로 이스라엘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고위인사로 보이는 이가 체포돼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가자지구 우리에 갇혀 있다며 게시된 영상입니다. 하나같이 옛 트위터 X에 실린 가짜 뉴스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온상이 되고 있는 X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 규제법인 디지털 서비스법을 지난 8월 말부터 본격 시행해온 이후로 X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X, former Twitter, who is not under the code anymore, is the platform with the largest ratio of mis or disinformation posts. 엑스CEO 일론 머스크는 EU 조사와 관련해 모든 정보의 출처가 공개돼 있다며 X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대중들도 알 수 있도록 나열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X측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하마스 연계 계정 수백 개와 허위 콘텐츠 수만 개를 실시간으로 삭제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X가 EU 당국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면 매일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며 디지털 서비스법 발표 이후 첫 제재 대상이 되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글로벌 지하드의 날을 선포한 하마스가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입니다. 하마스의 전 지도자 칼레드 마샬이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분노의 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3일의 금요일이 지하드의 날로 선포하면서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테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남가주에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산타모니카 경찰, 베벌리힐즈 경찰, LAPD 경찰 등 지역 사법당국은 위협을 알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 지역에 유대교 회당과 다른 유대교 예배 장소에 보안 인력을 추가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LAPD 측은 위협은 없고 위협을 느끼고 추가 병력을 투입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킨 뒤 하지만 일단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등 지역 교육구의 학부모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학부모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A 통합교육구 측은 학교는 안전하다고 밝히고 모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민과 법 집행 파트너들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확신하며 준비도 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높아져서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80도 중반을 넘어서겠고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반짝 더위는 다음 주중까지 당분간 이어지면서 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5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4도, 55도, 해안 지역은 72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오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1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뭐 할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한인축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미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뭘 샀네, 가서 뭘 했네, 벌써 오늘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LA 한인축제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장에는 장터부스, 먹거리 부스 마련돼서 한인과 타인종 발걸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서울국제공원 앞 노만디길 올림픽 블루바드 지점부터 산마리노까지 LA 한인축제꽃인 장터가 마련되어 한인과 타인종을 위한 신선한 특산품과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였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올해 축제에는
대한민국 팔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들을 선보이는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돼 축제 현장을 찾은 한인들의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축제 때면 한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신선한 특산물을 접하게 돼 장터북수는 꼭 들른다고 한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네, 장터를 둘러보는데 파시는 분들이 많이 되게 인심도 후하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보고 골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고요. 또 이런 부스도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정보들도 많아서 한자리에서 다 들어보고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이것저것 사갖고 가는 중입니다. 예, 작년에도 게장 같은 거 많이 사갖고 갔죠. 올해는 젓갈과 김, 뭐 또 특산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샀죠.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타인종 중에는 관광 왔다 우연히 한인타운을 방문해 축제장에 들렸는데 각 지역 한국 특산품들을 마냥 신기하고 장터와 먹거리 부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K푸드를 알게 되었다고 반가워했습니다. Wish I could buy a frozen octopus to take it home, but I can't keep it frozen for the next 5 days. And what we were most impressed by was the way that they were able to organize it and bring the community together. 축제 장터에는 싱싱한 농수산물부터 인삼, 흑마늘 등의 다양한 건강식품이 선보이며 참가한 한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장터의 연기를 한껏 더했습니다. 진안군은 이번에 특산품인 홍산 제품들을 준비했는데 건강에 관해 관심이 높은 한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좀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품이 빨리 다 판매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또 쌈도 다른 지역 쌈을 쓰지 않고 진안군에서 생산된 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흑마늘 전문 가공 기업 웨비바이오입니다. 저희는 흑마늘 전문 가공 기업으로서 흑마늘 제품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참가를 했었는데 마늘 제품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번엔 수량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첫날부터 인기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올해에는 타운에서 보기 힘든 각 지역 특산품들이 지난해 축제에 비해 더 다양하게 준비되었어 참가한 한인들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장터부스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경남 지리산 사청부스 측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인 팽떡과 간말랭이를 준비했는데 특히 팽떡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팽떡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워낙 평양숙 최양락씨가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서 지금 7가지 종류의 그런 가래떡부터 시작해서 쑥, 오쟁이떡, 철편 같은 떡들을 지금 생산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전북 남원 미꾸라지 추어탕 협동조합입니다. 예,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식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착하게 그런 추어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일부터 막을 올린 한인축제는 13일에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며 14일 오후 3시에는 올림픽길에서부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 그리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서울시의 상징 조형물인 서울 마이소울이 선보이며 막을 내립니다. 토요일에 열리는 50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국일보가 주최로 이민사 영웅과 참년 용사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됩니다. 라디오 서울도 14일 토요일 한인축제 현장에서 공개방송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입니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토요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울타리몰 부스에서 공개방송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남가주일원 명품 매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조직절도단 검거를 위해서 가주 전역에서 치안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에서도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LA에서 조직절도단 단속과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긴급 출범하고 주정부에서 2억 6,500만 달러의 관련 예산을 약정하는 등 거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LA에서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이후 12만 5천 달러의 훔친 물건과 현금이 회수됐습니다. 또 42명의 조직절도범이 체포됐고 15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LAPD는 조직절도단 검거를 위해서 가용자원을 풀 동원하고 있으며 블리츠 오퍼레이션이라는 작전명 아래 특히 타겟이나 월마트, 홈디포, 로스,
99센트 스토어 등 대형 매장을 겨냥한 절도 행각을 파헤치기 위해 위장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강절도 행각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수사팀을 투입해 피해를 입은 쇼핑몰의 감시 카메라 비디오 분석, 목격자 인터뷰, 범행 현장의 DNA 증거자료 분석 작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10개에서 15개의 위장 수사팀을 동시에 가동해 절도범들이 쇼핑몰에서 훔친 물건을 처분하려 할 때 이들의 덜미를 잡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LAPD는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LA의 조직 절도범죄 단속연합에 조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합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범죄자 체포권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소매업소에 실시간 제공하고 치안당국과 업소 간의 미팅을 월별로 개최함으로써 업주들이 범죄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301의 시행으로 가주에서 온라인상의 대규모 물품 거래 시에 제3자 셀러가 컨택 정보와 은행 계좌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상의 작물 거래에 다소 고삐를 조일 수 있을 것으로 치안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 액수가 $950 이하인 절도범에 대해서 경범 처리하도록 한 가주의 프로포지션 47을 수정해 경범 처리 기준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가주 하원에 상정돼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벌몬길에 위치한 버질중학교 인근에 홈리스 텐트촌이 늘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의해서 철거 조치됐습니다.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인타운에 위치한 버질중학교 인근 노숙자 텐트촌을 11일 철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텐트촌에 있던 노숙자들은 쉘터 및 주거지로 옮겨졌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라나다 힐스 지역 데본셔 스트릿과 발보아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25명의 노숙자들이 거리 생활을 청산한 바 있습니다. 버질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범죄도 늘어난다며 학생들이 학교 인근 노숙자 야영지를 보지 않게 돼서 이제는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예방 접종 행사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간 이뤄집니다. 누구나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간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7세 이하는 부모와 동행을 해야 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은 백신 접종 2개월이 지난 12살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접종 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플럴튼시 힐크레스트 공원 입구에 한국 정원 조성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플러튼시에서 한국 정원으로 명명한 힐크레스트 공원 입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옆에서 프레드 정 플러튼 시의장, 조이산 부에나팍 시의원, 테니킴, 어바인 부시장, 김동용, 세계 한인 상공인협회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에서 한국 정원을 앞으로 작은 덕수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인 2, 3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한국 정원으로 가꿀 것이라고 조봉남 한인회 회장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한인 상공인연합회 김동용 이사장은 오늘 의미 있는 날로 남들이 탐하는 자리에 한국 정원이 들어섰다며 앞으로 한국 정원 조성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모금 운동이 잘 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플럴튼 힐크레스트 공원의 한국 정원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바로 옆 덕 폰드 공원 옆 1에이커 정도입니다. 내셔널 사적지도 등록되어 있는 덕폰드를 연결하는 작은 도랑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힐크레스트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10명 가운데 6명이 기독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미선역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 모두 7,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조사에 응한 한인들 중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 비율은 59%에 달했습니다. 한인 응답자들 가운데 개신교 신자 비율은 48%, 천주교 신자 비율은 11%, 불교는 3%를 차지했고 특정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응답은 34%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미주 한인들의 종교 비율은 2022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 내 기독교 신자 비율이 1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지난 2012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무종교 비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의 지원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면서 하원의 조속한 정상화가 기묘한 상황에서도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의 목리로 인해 하원 리더십 유고 사태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파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중도파에서 반대하고 있어 11월 중순이 시한인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국방 수권 법안 처리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 사퇴로 공화당은 강경파 8명의 반란으로 자당 소속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해임됐을 대로 현재 돌아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뽑기를 해서 진 사람이 하원의장을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이런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화당 내 의원 중에 스컬리스 원내대표나 조던 위원장만큼 득표력을 가진 제3후보가 있는지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하원의장 공백 사태에 따른 하원 마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 파라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라면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국 외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현역 상원의원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은 연방정부에 이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메넨데스 의원과 같은 공직자는 외국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뿐만 아니라 부인과 이 부부 모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집트계 미국인 사업가 이집트 정부 대리인이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집트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은 모두 허위라면서 무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달 기소된 뒤 민주당 내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외교위원장 자리에서는 스스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하원 3선 고지에 오른 앤디 킴 의원이 술해 혐의로 기소된 이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제명 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메넨데스 의원의 기소 이후 그의 정계 은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직 국가안보에 종사했던 공직자로서 내 가족과 나의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그래서 기소되는 상황 참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원은 메넨데스에 대한 제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전술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 있다고 의회가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개발, 공격적인 언사는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은 2022년 한 해만 17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략태세위원회는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치된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관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태세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파업 중인 헐리우드 노조 배우와 제작 대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교섭 닷새 만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들의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월트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헐리우드 대기업들로 구성된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헐리우드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섭을 중단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보상안과 관련해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시청자 수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제작자협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테드 사렌도스 넷플릭스 CEO는 블룸버그 스크린타임 컨퍼런스에 참석해 제작자 측이 작가 조합과 계약 내용과 비슷한 성공 기반 보너스를 제안했지만 배우 조합은 모든 구독자 수익에서 노조가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을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합마다 다른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독자당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너무 멀리 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작가들이 이달 초 파업에서 복귀했지만 배우들의 파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헐리우드의 영화 스트리밍 컨텐츠 제작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 예산국 CBO가 지난 30일로 끝난 2023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를 1조 7천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 공식 발표에 앞서서 내놓은 것으로서 직전인 2022 회계연도보다 약 3천억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실제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에서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압박까지 받으면서 연방정부 예산 관련 논쟁은 다시 촉발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는 세수 감소나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최근에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이 계속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기사를 이거 수십 년 만에 다시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커뮤니티 컬리지 인기가 치솟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이 옛날에 전문대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4년제 종합대학에 비해서 학비가 일단 커뮤니티 컬리지 싼 데다가 실무와 기술 위주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 고액 연봉까지 받으면서 커뮤니티 컬리지 인기가 치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년제 대학으로 진학 관문으로 여겨져서 한때 줄었던 학생 수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커뮤니티 대학 위상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BS는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인기가 상승하면서 커뮤니티 대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며 인기 상승 배경에는 커뮤니티 대학 졸업생들의 고액 연봉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3.2% 인상됩니다.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해 인상폭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치솟은 생활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 은퇴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셜 연금 산출 방식을 다시 검토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소셜연금의 3.2% 인상률은 지난 198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었던 올해 인상률 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해 5.9% 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란 인상폭입니다. 다만 지난 20년간 평균 인상률인 2.6%에 비해서 0.6%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는 모두 끝났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어제 애틀란타를 누르고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카스티아노스 이 선수가 홈런포 2방을 터뜨려서 디비전 시리즈를 4차전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에서 100승 이상을 거둔 팀들 싹 다 탈락했습니다. 애틀란타, 볼티모어, 그리고 다저스까지. 지금 이 야구에 대해서는 전해드릴 소식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소식은 내일
토요일 오후 6시 유지승의 주간 스포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필라델피아가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YTN입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 필라델피아의 카스테야노스가 4회 말 1대1 동점을 만드는 솔로포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5회, 이번엔 트레이 터너가 역전 솔로 아치를 그리며 전세를 뒤집었고 6회에는 카스테야노스가 또 한 번 두 번째 홈런이자 스웨기 솔로포를 추가하면서 3대1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It's over! The Philadelphia Phillies are headed back to the National League Championship Series!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한 필라델피아는 17일부터 애리조나와 월드 시리즈 진출을 다툽니다. 지난해 챔피언 김주영이 11번 홀 쉽지 않은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에서 버디를 잡아냅니다. 167야드 파3 14번 홀에서 핀 50cm의 공을 붙여 버디를 추가한 김주영은 첫날 3언더파 공동 21위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시우는 1오버파로 70위권 중위권에 그쳤습니다. 남자 대회에 도전장을 던진 LPGA 투어의 렉시 톰슨도 16번 홀까지 김시우와 같은 1오버파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튀니지와의 A매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2골에 힘입어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이죠. 이강인과 서령우 등을 선발로 내세워 홈 첫 승을 노렸습니다. 다만 주장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특히 오늘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라는 영광을 안았기 때문에 더욱 아쉽긴 했는데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이번 경기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팀은 초반부터 튀니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대신해 주장으로 나선 김민재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롱패스뿐 아니라 탄탄한 수비로 튀니지 공격수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0대0 팽팽했던 경기의 균형을 깬 것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 10분 돌파하는 과정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이강인이 직접 키커로 나섰는데요. 예리한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키퍼가 막을 수 없었던 환상적인 프리킥이었습니다.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곧바로 멀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2분 뒤 수비수와의 경합 끝에 왼발로 또 한 번 골을 넣었습니다. 대표팀의 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22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의 헤더가 상대 수비수를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대0 앞서가고 있는 대표팀은 A매치 2연승이자 홈에서의 첫 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경기는 4대0 한국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